오늘은 좀 떡볶이가 땡기는데 오늘은 좀 파스타 한번 먹고 싶다, 이렇게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갈망이나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뭔가 특정한 맛이나 음식을 강하게 찾게 되는 거를 바로 혹은 욕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배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속담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이 가을만 되면 유난히 이게 식욕이 조절이 안 되고 살이 찐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유독 가을에만 살이 찌는 이유, 과연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실제로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봄보다 가을에 하루 평균 222kcal나 더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쉽게 허기를 느낀다고도 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니까 몸이 이렇게 추워진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더울 때는 땀을 막 흘려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추울 때는 반대로 몸 안에서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유지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식욕이 당기게 되고 음식을 먹는 양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일조량이 있는데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이 일조량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불면증 치료할 때도 햇볕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었는데요. 이 일조량은 우리 몸의 세로토닌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에는 이 세로토닌 분비량이 더 줄어들게 되죠.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 우울증, 과식이나 폭식,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이 가을이 되면 다이어트 중인 분이나 또 이제 막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많이들 오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다이어트는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살찐 다이어트 상담을 정신과에서 받죠? 정신과는 우울할 때만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되물어요. 당신은 왜 살이 쪘다고 생각하세요? 또는 아니 도대체 왜 살을 빼려고 하세요? 사실 이 다이어트 상담을 위해서 내원하신 환자분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요,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거짓 식욕으로 인한 잘못된 식습관 혹은 잘못된 음식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식욕은 뭘까요? 밥을 먹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또 뭔가 먹을 거를 찾고 있거나, 분명히 배가 부르고 배가 툭 튀어나와 있는데도 자꾸 과자를 집어먹거나, 갑자기 아주 맵거나 아주 달콤한 음식이 당길 때,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뭔가 특정한 맛이나 음식을 강하게 찾게 되는 거를 바로 거짓 식욕 혹은 가짜 식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가 고픈 경우에는 음식 종류랑 상관없이 그냥 배가 고픈데, 이 거짓 식욕은요, 대체로 내가 선호하는 특정한 맛이나 음식에 대해서만 강한 식욕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파스타가 탁 꽂혔네, 막 먹고 싶고. 네, 저도 그럴 때 자주 있는데요. 사실 이 거짓 식욕이 나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오늘은 좀 떡볶이가 땡기는데 오늘은 좀 파스타 한번 먹고 싶다, 이렇게 특정 음식에 대한 강한 갈망이나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거짓 식욕이 나쁜 이유는요, 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배가 안 고픈데도 뭔가를 자꾸 먹게 만든다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그만 먹어야지 생각을 하지만 이미 과자는 내 입속에서 우적우적 씹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과 행동에 불일치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폭식을 하시는 음식 종류가 배달 음식이 많아요. 이 단짠인 거죠. 소위 고지방 고탄수입니다. 고지저탄 많은데 고지고탄수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혈중 지방 농도가 올라가면 기분이 같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혈중 당 수치가 올라가도 뇌에서 이 도파민이 확 분비되면서 일시적으로 쾌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하고 식습관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배달 앱으로 딱 주문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자동적으로 다 먹고 난 이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1인분만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 2인분, 많을 때는 3인분 이상을 자동적으로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는 기분도 너무 좋아지고 소위 이 오늘 하루의 힐링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요, 하루 종일 과자, 사탕, 초콜릿 이런 거를 입에 달고 산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과자나 초콜릿을 안 먹으면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혈당 농도를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사실은 내가 느끼고 있는 무기력감, 우울한 감정을 이런 걸로 달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진짜 식욕이 아닌 거짓 식욕에 익숙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음식에 대한 쾌락 중추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배가 고플 때만 음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음식을 갈망하는 상태가 돼요. 소위 음식 중독이 되는 거죠. 이 비만이 일종의 중독 질환이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은요, 폭식에서 음식이라는 물질을 끊지 못하는 것은 이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물질 중독과 닮아 있고, 또 이 먹는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이 도박 중독과 같은 이런 행위 중독과도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전문가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식욕에는요, 신체적인 배고픔의 반응뿐 아니라 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같은 음식에 대한 갈망,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한 갈망이 같이 작용을 해요. 거기에다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까지 함께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식욕을 가진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대부분 인간관계나 직장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또 과거에 어떤 힘들었던 사건이나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우울증이나 수면 습관에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만을 부르는 첫 단축인 이 거짓 식욕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야지 이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맥미남에서 상담했던 호빈 씨의 경우에는요,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한 이후에 우울증이 생겼는데, 어렸을 때부터 꿋꿋하게 살아야 된다, 강해져야 한다, 나는 성공해서 자수성가를 할 거야, 이런 틀 속에 자기를 가두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힘들 때도 많고 우울하고 억울한 감정도 많은데, 이런 힘든 감정들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억누르고 참아만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감정이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쌓일 때 폭식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폭식을 하면 이 혈당, 또 혈중 지방 농도가 쫙 올라가면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또 이제 혈당이 떨어지면 감정이 우울해집니다. 이럴 때 다시 음식을 보충하면서 기분을 올리는 식으로 식사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해 왔던 거예요. 사실은 이 호빈 씨를 먹게 했던 거는 배고픔이 아니라 우울함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거짓 식욕입니다. 사실 건강한 다이어트는 그냥 체중 감량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몸과 마음을 둘 다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체중을 조절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루 3번. 평소보다는 조금 적은 양으로 균형 잡힌 영양소를 갖춰진 식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로 신선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제철 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식단은 무조건적인 탄수화물 제한보다는 오히려 곡물, 채소, 과일, 단백질, 모든 영양소들을 골고루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운동을 할 때도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또 운동은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열량을 주고 그 열량을 다이어트를 통해서 신진대사를 올리면서 태워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몸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사이클로 가는데요. 이때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이 스트레스는 과식의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멘탈 관리 기술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담이 되게 중요한 게 이 다이어트가 단기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량한 이후에도 적정한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가 다이어트의 유지에 있어서는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식사를 거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몸무게가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굶어서 몸무게가 줄어드는 건 그냥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분과 단백질이 줄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식사량을 다시 이전으로 늘리게 되면 체중이 다시 불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요요가 와서 이전 체중보다 더 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열량 시기와 금식을 반복하게 되면 폭식을 해서 살이 찌는 거 이상으로 또 오히려 요요에 더 취약한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찐 살을 빼려고 소위 간헐적 단식을 빙자한 금식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고열량과 극단적인 저열량이 반복이 되면 우리 몸도 위기 대세 태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남편이 이번 달에는 1,000만 원 벌어왔는데 또 두세 달은 한 푼도 돈을 안 줘요. 그러다가 또 세 달 뒤에 500만 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 주면 과연 제가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1,000만 원 갖다 줬을 때 혹시 모르니까 최대한 안 쓰고 다 모아두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열량 시기와 금식을 반복하게 되면 또 불규칙하게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결국에는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언제 또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들어온 칼로리를 쓰지 않고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 요요가 심하게 오는 체질로 바뀌게 될 위험까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신진대사율을 줄이고 또 체지방을 축적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소와 식사량이 같아도 살이 더 찌게 되는 겁니다. 혹을 때려다가 더 붙이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이 단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단식을 반복하다 보면 음식에 대한 갈망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과 억제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더 극단적인 폭식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돈으로 비유를 들어서 신진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아까 보면 남편이 총 4달 동안 1,500만 원이나 벌어다 준 건데 문제점이 뭐냐면 불규칙하게 돈을 갖다 주니까 아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축 모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규칙적으로 300만 원씩 매달 주면 이 돈을 계획적으로 잘 사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언제 칼로리, 에너지가 들어올지 예측이 되니까 신진대사도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결론적으로는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입니다. 이 다이어트는 이 목표 체중이 있고 이 내가 정한 목표 체중에 도달하고는 이제 성취감을 느끼고 다이어트를 중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식이장애는 다이어트랑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이 음식과 체중, 나의 체형에 대한 이 과도한 집착과 왜곡된 인지를 갖게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살찌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살쪘다고 생각하면서 비정상적인 식사 행동을 반복하고 그에 따른 신체, 심리적인 부작용이 동반되는 게 바로 식이장애입니다. 이 식이장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좀 크게는 이제 마르기 위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조금만 살이 찐 거에도 집착하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집착하는 이런 신경성 식욕 부진증, 소위 거식증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몸매와 체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많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 동안에 통제력을 잃고 미친 듯이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토를 한다든지 왜곡된 보상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신경성 폭식증. 또 이런 이제 제거 행동은 없지만 지나치게 많은 음식물을 한 번에 섭취하는 폭식 장애랑 또는 또 저녁 식사 후에 주로 취침 시간이 가까워지는 심야나 이런 시간에 간식이나 식사를 하는 야식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중독이나 외모 강박은요. 기저의 대부분 우울증, 성격 장애와 같은 이런 정신적, 심리적인 원인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애초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심각한 중독이나 강박 상태까지 가기는 힘들죠. 오히려 기저에 깔려있는 우울증,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잘 치료를 하면 의욕이나 의지력이 좋아져서 체중 관리나 자기 관리에 보다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 외모뿐만 아니라 나의 커리어, 친구 관계,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 능력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 조절의 문제와 식욕 조절의 문제는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맹미남 살해자분도 우울감, 또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또 이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나는 강해져야만 해, 다 이겨내고 성공해야만 한다는 자신의 틀 속에 가두면서 무작정 억누르려고만 하고, 이런 감정이 막 쌓여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을 때 폭식이라는 이런 왜곡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었는데요. 우울증과 이로 인해서 파생된 이 식이장애를 함께 치료를 하게 되면 의지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이 마음에 쌓이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폭식이 아닌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방법들을 익혀나가면서 결국에는 다이어트에도 성공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얻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강박적으로 나의 외모나 체중을 점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폭식을 유발하는 나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꾸준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